권창형 종합특검이 나경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두 의원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출석 조사나 서면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두 의원은 출석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 진술서도 내지 않은 채 의견서만 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진술서를 내서 소환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기소하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라면서 영장 집행을 막은 행동 역시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적용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위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석열 경호처 이중대 인간방패 45명도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체포를 막은 행위를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내전을 획책했다는 바로 그날 윤석열의 사병이 되기로 한 또 다른 선출직 공무원 집단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고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44조가 규정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인간 방패의 선두에 서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는 꼼수이며 진짜 내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나경원 의원은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제가 인간방패 45명 명단을 공개하자 체포방해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도의를 운운하면서 제게 항의를 했습니다. 또 체포방해 행위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변명도 했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더한 저들의 언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말한 소위 정치적 활동은 중대한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불법 영장, 위법 수사라는 헛된 망상은 법원에서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모두 적법한 것이었음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이 확인되어 정당 해산이라도 당할까봐 침묵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내란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사과를 기대하는 국민을 무시하면 그만일지 묻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체포방해 징역 2년 선고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경률이라고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파라든가 하는 김경률이 나와서 이때 체포방해를 한 사람들 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7년 선고 받았고요. 여기에 가담하신 분들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바로 그 내란 일으킨 그 정권에서 일어난 온갖 조작 기소 수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 하고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관 증인 보고를 해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계엄 직후 나경원과 통화했나? 왜?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뭐 어쩌다고 그때 지은 당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카메라가 이곳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이곳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집단 시위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눈이 오는 날 관저 앞에서 이렇게 키세스 군단이 되어 내란범 체포를 옆에서 촉구하고 있는 이 시점, 키세스 군단입니다. 국민은 눈 맞으며 키세스 군단을 형성해서 일반 국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게 했는데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인간방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45명, 인간방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5명. 이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방탄의원단 45명 무혐의 처분, 면죄부가 아닙니다. 2차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업무 방해 형태로 무혐의 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내란에 부하 내동했습니다. 내란에 부하 수행했습니다. 형법 87조는 1호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한다. 2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형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형법 87조 3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하 수행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법 87조 부하 수행하거나 내란에 부하 수행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계몽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계몽이라며 그 계몽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인간방패들 국민의힘 45명은 내란 87조 형법 87조 3호에 해당하는 부하 내동, 부하 수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법적 조치 취해서 종합특검에서 이를 제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2차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동혁, 나경원, 손언석, 정점식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인간방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단호히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영장 집행 2차 시도 때도 나경원, 김기현 등
국회의원 30명은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새벽부터 인간떼를 만들고 당시 김기현 의원은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내란이 아니라고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했던 이들은 형법 87조 3호에 해당하는 부하수행, 부하내동임을 밝혀두며 종합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